자, 마저 해서 이 서브 클래싱까지 해서 끝을 내겠습니다. 이거 하는 김에 해야지 진도가 이제 계속해서 늘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우리가 U 오브젝트의 기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U 그라운드라고 하는 형태를 다른 걸 만들고자 할 때에 서브 클래싱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여기가 예를 들면 뭐 우리는 사람이다 했을 때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 두 발로 걷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면 그걸 서브 클래싱해서 새로운 사람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인데 얘가 유그라운드는 이 오브젝트의 성향을 갖고 있고 사람이긴 한데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그대로 물려받았지만 얘는 뭐 눈이 나쁘다든가 얘는 뭐 키가 크다든가 이런 식으로 원래의 가지고 있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았지만 이게 이제 일부 코드만을 내가 수정하고자 할 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차피 오브젝트는 전부 다 삼각형 폴리곤으로 그리기로 되어 있는데 일부 코드만 수정을 해서 전부 다 똑같은 성향이지만 유그라운드의 경우에는 사각형으로만 그리도록 일부 성격만 바꾸고자 할 때 방법은 사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U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카피를 해서 이름을 다 바꿔가지고 U 그라운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특이한 기법 하나를 쓰는 게 바로 서브 클래싱입니다. 이걸 용어적으로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조금 혼용해서 많이 쓰입니다. 가끔은 래퍼 클래스라는 형태로 원래 클래스 U 오브젝트가 있는데 랩핑을 해서 랩은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 음식 먹을 때 싸는 거 싸가지고 얘 성격을 바꾸는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요. 또는 정확하게 용어로는 여기서 서브 클래싱이라고 하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서브 클래스에다가 오버라이딩이라는 오버로딩은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오버로드 떠다니는 오버로드는 X, Y, Z를 넣을 수도 있고 벡터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또는 거기에 플로트를 넣을 수도 있고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타입들을 프로토타입이 있고 인자가 있는데 인자를 여러 가지 경우를 넣을 수 있는 거를 오버로딩이라고 했는데 이 서브 클래싱하고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기법을 쓰게 되면 이게 바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또 다른 용어로 이네리턴스 계승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클래스가 갖고 있는 성격을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성격을 계승을 받아서 또 다른 자식 클래스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모의 성격을 그대로 받아서 자식을 만든 다음에 그 자식은 뭔가 조금 더 다른 성격 여기서는 다 삼각형으로 그리고 뭐 그림 그리기 프로젝션 이런 거는 부모의 성격을 다 받지만 이 부분은 사각형으로만 그리는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 기법이 왜 유명하게 이 OOP의 핵심이 됐냐면요. 그냥 우리가 이걸 카피해서 이 오브젝트를 카피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게 되면 똑같은 코드를 그냥 카피하는 거죠. 근데 이 오브젝트에 뭔가가 변화가 되면 카피를 했던 모든 그냥 카피 페이스트해서 이름만 바꾼 클래스들은 그걸 또 다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대신에 뭔가 이 클래스는 U 그라운드는 U 오브젝트의 자식이다 라고 하는 형태의 서브 클래싱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왼쪽 오른쪽에 U 오브젝트 보시면 여태까지 우리가 메이크 박스, 메이크 실린더, 메이크 플레인 그리고 삼각형 드로우하는 기능이 있고 뭐 업데이트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템포러리 파일들이 생겨 있을 텐데요. 이걸 그대로 카피를 하지 않고요. U 오브젝트의 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뭔가의 정의 하나를 추가하고는 그러면 실제로 U 그라운드는 메이크 박스, 실린더, 플레인, 업데이트를 우리가 실제로는 카피해서 붙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비어있지만 U-그라운드는 U 오브젝트의 자식이기 때문에 U-그라운드는 메이크 박스, 실린더, 플레인, 드로우, 업데이트를 다 가져다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컨셉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카피하지 않고 U-그라운드는 U 오브젝트의 자식이야 라고 하면 자식이니까 계승을 받아서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여기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드로우 함수는 원래 그냥 여기서 드로우를 호출하면 트라이앵글, 삼각형으로 그릴 텐데 이 부분의 드로우만 아까 얘기 드린 오버라이딩, 벌처 함수의 기법을 써서 변경을 하게 되면
이 코드가 동작을 하는데 드로우 쿼드레틱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런 식으로만 바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있는 거가 여기하고 똑같으니까 이 똑같은 파란색 부분들은 뭔가 코드를 새로 작성을 하지 않고요. 이 그라운드는 이 오브젝트의 자식이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여기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고 컴파일러가 알아서 그걸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드로우만 오버라이딩해서 넣어주면 드로우 안에는 우리가 사각형으로 그림을 그리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서브클래싱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이 C++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쓰신 거는 클래스의 그냥 변수와 멤버 함수들을 가지고 다니는 그냥 하나의 뭐 그릇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이 녀석이 서브클래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원초적인 뭔가가 있는데 그걸 바꿔서 여러 가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보시면은 사실 CWND라고 하는 기본적인 클래스가 있어요. 얘는 모든 윈도우의 모든 성격을 다 갖고 있고요. 이거를 조금 뭔가 다른 형태로 쓰면 C뷰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HTML이 나오는 HTML 뷰도 만들 수 있고, 뭐 에디트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모든 윈도우의 성격이 있고 그게 서로 성격이 다른 녀석들로 서브 클래싱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OOP의 컨셉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오브젝트의 모든 성격을 앞서서 보시면은 이걸 카피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고요. 얘의 성격을 모두 다 가져간다라고 정의만 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의 모든 성격 중에 유그라운드의 얘는 아버지다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클래스 유그라운드를 새로 만드는데 여기 콜론 찍고 퍼블릭 유 오브젝트 하면은 유 오브젝트의 모든 성격을 그라운드에서 받아들였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브 클래식을 할 때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는 유 그라운드는 이제 유 오브젝트가 요 기능 하나 때문에 유 그라운드는 유 오브젝트의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심지어 멤버 변수, 멤버 함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보이드 드로우라고 하는 부분만, 여기에서는 삼각형을 그리기 때문에 이 부분만 내가 따로 띄어서 이 안쪽 코드만 사각형으로 그리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브 클래싱 기능을 굉장히 잘 쓸 수 있어야 이게 C++의 실제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80% 정도가 되는 기능을 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뭐 벌처 함수 뭐 몇 가지 테크닉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개념만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써보면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이 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그래픽스 이론은 처음부터 쭉 천천히 다 얘기를 하지만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것들은 무슨 학교에서 배우는 스타일대로 하나씩 설명하고 가진 않아요. 대신에 말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쓰시면서 서브 클래싱이 어떤 것인지 감을 잡게 하는 그런 용도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uGround는 uObject를 계승을 해서 만들어진 자식이고요. 그러면 uGround로 ground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ground는 실제로는 드로우밖에 없는데 그라운드는 오브젝트의 모든 걸 가져갔기 때문에 ground.makeBox 할 수 있습니다. ground.draw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또 따로 정의를 해서 또 다른 형태의 draw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코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uGround는 uObject의 모든 성격을 받아왔고 draw만 따로 만들어 놨어요. 뭐 벌처를 어떻게 쓰는가는 이 앞부분에다 벌처를 써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uGround는 여기 보면 이제 새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uGround를 생성자 하나 만들었고 uGround는 드로우만 내가 따로 짤 겁니다. 그래서 uGround의 드로우는 하고서 컬러, 색깔, 특정한 색깔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폴리곤 그리는 부분만 원래 있던 코드에서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삼각형을 폴리곤이 뺑뺑 돌면서 그리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 그리고 이거 하나 그리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제가 폴리곤은 원래는 몇 개예요. 면이 예를 들어서 사각형 면 하나가 있다 그러면 삼각형이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n 폴리는 2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을 텐데 그렇게 이 녀석은 그리지 않고 사각형 형태를 그릴 거기 때문에 n 폴리를 한 칸씩 더 띄워서 두 칸씩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한 번 그리고 이거 그려야 되는데 얘네 두 개를 한꺼번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점프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두 칸을 띄어서 1번에서 2번 건너뛰고 3번으로 가니까 두 칸씩 건너뛰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FST 그리고 하나의 요소가 더 있습니다. 폴리곤 첫 번째 폴리곤은 FST만 있을 텐데 이 세 개요.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에서 갖고 두 번째 폴리곤에서 갖고 와야 되니까 i 플러스 1을 해서 얘는 i고 얘는 i 플러스 1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 갖고 와야 되는데 바로 여기 있는 t 프라임에 해당하는 걸 갖고 와야 돼서 i 플러스 1에서 t를 갖고 온 다음에 t2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사각형은 fst t 프라임 t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ove to right에서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해서 u 그라운드로 밑에 있는 make plane 면을 만들어 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UWND 32 그라운드 코드고요. 한번 예제 보시겠습니다. 삼각형의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도 붙였고요. 그래서 뭔가 어설프긴 하지만 그래픽 비스무리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갖고 노시는데 이 뒷면은 안 그렸기 때문에 뒤를 보니까 하나도 안 보이죠.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양쪽 면을 다 보이도록 면을 더 늘려서 여러분들이 수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코드를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코드 형태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U 그라운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바꿔놨더니 UWND에서는 이제 보시면은 카메라 변수가 있고요. U 오브젝트가 원래 있었는데 삼각형일 때는 U 그라운드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U 그라운드가 여기 들어가니까 위에 헤더 파일에서 U ground.h 헤더 파일을 불러왔고요. 그리고 나서 원래 박스 그리고 이 뒤에서 얘기 드릴 축 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 녀석이 사각형으로 그려지도록 됩니다. 그래서 이 계승은 중요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계승에 대한 컨셉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 있다면 그걸 다 이용을 해야 되는가 라는 뭐 그런 게 있죠. 우리 예전에 보면은 뭐 리모컨이 있는데 TV 리모컨 보면 별의별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쓰는 거는 맨날 채널 돌리기랑 음량 높였다 줄였다 저런 버튼 그거밖에 없죠. 요새 뭐 인터넷 TV 이런 것들 보면 뭐 무지하게 많은 기능 한꺼번에 4개 나오고 스포츠 채널 나오고 자 이게 기능이 다 있다라는 것들이 꼭 그 기능을 다 써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C 언어나 다른 언어들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포인터 모르겠으면 배열만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짜봐라 하는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쓸 줄 알게 되면 포인터도 하나 배워가지고 포인터도 좀 써보는 거고요. 그렇게 포인터는 그리고 사실은 좀 지나고 나면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셔야 되겠고 오늘 또 얘기 드리는 이 서브 클래싱 기능은 안 써도 할 수 있어요. 카피하면. 그죠? U 오브젝트를 카피해서 U 그라운드를 만들고 거기 있는 모든 코드를 카피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코드가 굉장히 간결해지고요. 우리가 코드가 굉장히 많아질 때에는 요 클래스 파일들만 보면서 이제 얘는 U 오브젝트의 자식이기 때문에 딴 기능은 똑같은데 요것만 다르구나 라고 요 몇 줄 안 되는 것만 보더라도 얘는 얘하고 기능은 똑같지만 요 부분에만 뭔가 특수한 기능이 있구나 라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되게 복잡해지면은 이제 관리하기가 편하고 이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서브 클래싱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안합니다. 재채기가 갑자기 올라와서 밥 먹고 왔더니 유그라운드라는 형태로 우리가 서브 클래싱 별보여
서브 클래싱을 하고 나면 사실 여러분들이 코드가 얼마 안 될 때에는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룰 필요가 없는데 지금처럼 계속해서 예제들이 늘어나다 보면 한 번씩 이런 스타일로 연습을 하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진짜 필요가 없어서 카피를 해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카피하는 게 편하겠지만 조금 지나치면 전부 다 이런 스타일로 서브 클래싱해서 쓰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카피해서 서버를 타는 거 아예 귀찮으니까 카피해 하는데 메모리 릭도 마찬가지의 어떤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하면서 제가 메모리 릭도 뭐 되게 많은 요새 C 문법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거의 C 96 거의 그 정도 급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96년도 C 표준 방안이요. 최근에 C2012를 쓴 뭐 이런 거기에서 나오는 윅 포인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수인가? 그리고 그걸 반드시 써야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내가 C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최근에 나오는 기능을 반드시 써야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옛날에 없이도 잘했거든요. 윅 포인터 없이도 비주얼 스튜디오나 윈도우즈 같은 것들이 잘 만들어졌거든요. 물론 오랫동안 버그를 수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능이 있다고 그걸 다 써야 될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있는 개성은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고 내가 어떻게 문제를 클래스들을 이용해서 그것도 계승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설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좋은 설계는 뭐 여러 번 수정을 해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프로그래밍 한 지 한 2년, 3년 될 때 뭐 대형 프로그램 하나, 그 당시 파일 600개가 넘는 메모리가 거의 1메가, 그 당시에 도스는 1메가밖에 없었으니까 대형 프로그램을 그 당시에 짜가지고 뭐 400K, 500K 정도 되는 수준의 프로그램을 짤 때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클래스들 구조 보니까 클래스가 아니라 C를 짰죠 그때는. 헤더 파일하고 C 코드랑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구조를 뭔가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험도 한 2년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뭐 상업용 코드였는데 안 되겠다. 이렇게는 버그를 잡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코드를 처음부터 다시 다 뜯어 고쳐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헤더 파일부터 다시 설계해서 새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짰던 것들이 있으니까 갖다 붙인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릭이나 다른 문제들이 없어졌던 그런 좋은 경험이 있었어요. 파일이 몇백 개씩 되는 것들을 만들 때에는 여러분들은 아직 그 초보이기 때문에 완전 뭐 초보죠. 초급. 뭐 자기가 잘 짠다고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초급입니다. 메모리 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를 어느 정도 해야 이제 한 중급 정도 되는 거고요. 가지고 놀고 뭐 별짓 다 해야지 이제 고급 레벨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급일 때는 이렇게도 짜보고 저렇게도 짜보면서 경험을 쌓아서 문제를 보는 시야를 설계 능력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프로그램에서 이 수업에서 하는 어떤 형태를 보면 한 번에 확 가서 처음에 잘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고치는 형태로 해서 설계 능력 그리고 이런 게 이렇게 필요하겠구나 나중에는 문제만 보더라도 이러이러한 스타일로 하면 편하겠구나 해서 설계가 잘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능력은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구현 자체보다는 최근에는 설계 능력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겠다. 설계가 잘못되면 고생하다가 결국은 다 뜯어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경험해봤던 거라 여러분들이 코드량 늘리시면서 그리고 이러한 유형으로 스타일로 프로그래밍 개발하는 거는 굉장히 되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몇몇 학생들은 이 수업에서 보면서 와 C를 여태까지 써봤지만 또는 프로그래밍을 했지만 이게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됐다. 나는 뭔가 여태까지 하던 장난으로 그냥 한 1000줄, 몇만 줄 정도 되는 거 하다가 뭔가 구조화하는 것에 좀 눈이 트였다. 이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코드들을 잘 쫓아가 보시면서 구조화하는 방법들을 조금씩 배워 나가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자, 두 번째로 할 얘기는 이제 축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예전에, 요새는 안 쓰는 프로그램인데, 예전에 한 3년 전쯤에는 이거 가지고 이제 4학년도 숙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생긴 로봇을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래픽 모델하고 동기화하는 이런 예제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축이 나옵니다. 3학년, 4학년들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이 축 아주 지긋지긋하게 많이 나오는 축이 되겠고요. 보통 축이 있는데 우리가 3차원 이 한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3차원이 X, Y, Z 이렇게 축이 있으면 X는 R, Y는 G, Z는 B 그래서 R, G, B 순서대로 오른손 법칙으로 X, Y, G에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X축, 초록색은 Y축, Z축은 블루,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저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어떤 CAD 프로그램이나 다른 데 예제들을 보시면 RGB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XYZ이구나, XYZ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을 한번 추가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U axis from U object, U object의 성격을 U axis가 계산을 받고요. 예제 넘버는 32번입니다. 32번 한번 보시면요. 32번.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화살표는 안 그렸지만 빨간색 짝대기 좀 두껍게 그렸고요. G, B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몇 바퀴 돌려도 어떤 게 X축이고 어떤 게 Y축이고 어떤 게 Z축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축을 간단하게 여기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는 안 그려도 돼요. 사실 화살표는 테크가 좀 쌓여서 기술들이 좋아져야 이제 시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U axis는 U 오브젝트의 계승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U 오브젝트를 U axis 파일에 보면 U 오브젝트가 그냥 있으면 얘 입장에서는 U 오브젝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U 오브젝트를 위에다가 include를 붙여놨죠. 아까 그라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U ground.h 얘는 U axis.h 헤더 파일인데 여기서는 U 오브젝트가 정의된 바가 없으니 헤더 파일로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include문은 이 오브젝트 h를 읽어가지고 여기에다 잠깐 갖다 놓는 겁니다. 카피해서. 그래서 include문은 카피입니다. 뭔가 복잡한 기능이 아니라 파일을 읽어서 여기다가 include문을 지우고 그대로 여기다 갖다 붙여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U axis는 U 오브젝트의 성격을 받아왔고요. 뭔가 회전하고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다 갖고 있는데 드로우만 그림 그리는 부분만 또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다 보니까 데이터가 조금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는 U axis는 얼로크 처음 시작하자마자 생성자에서 얼로크에서 점이 4개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벡터로 표현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벡터는 4개를 썼고요. 폴리곤은 없기 때문에 0이라고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버 0부터 3까지 010, 500, 050, 005 요 각각의 끝단에 있는 데이터들을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0이 원점이 되고 1, 2, 3은 X, Y, Z 축이 되겠습니다. 이거 간단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림 그릴 때 보시면 이제 Create Pen, Delete Object로 되어 있는 색깔을 RGB 25500 하면 따로 색깔 제가 여기서 변수 쓰지 않고 RGB 매크로를 이용해서 250 한 다음에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0, 250이니까 초록색 00, 255니까 여기는 파란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슬슬 색깔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보시는 기회가 되겠고요. 다음 코드는 정말 간단하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P 벌텍스가 아니라 P 템프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U axis는 U 오브젝트의 모든 기능을 내부적으로 카피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U 오브젝트의 기능 중에 보시면 업데이트 호출이 되면 자동으로 벌텍스가 템포러리로 바뀌어서 2차원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템포러리에 XY를 연결만 해주면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U axis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축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셨으면은 이제 그래픽에서 뭔가 땅바닥도 하나 있고 축도 있고 내가 오브젝트도 그릴 수 있고 오브젝트는 뭔가 설계하면 동그라미도 그릴 수 있겠고 실린더, 원기둥도 그리고 박스도 그리고 뭔가 그래픽을 이제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까지 해서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멀티플 오브젝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멀티플 오브젝트는 뭐냐면 다음 주에 얘기하죠. 로봇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가 하나 있고 여기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있어서 두 개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